자, 이제 그 Q&A 시간 들어서 많은 질문 네. 들어가지고요. 네. 자, 조병철님께서 아까 말씀 C급 있지 않습니까? 네. C급에 해당되는 직원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지속적으로 멘토링 하시는지 아니면 이직을 요청하시는지. 되게 어려운 자리고 또 네. 공개적인 자리가 되게 어려운데요. 네. 이게 이제 이게 약간 차이가 있는 게 글로벌 기업의 경영자들도 인간 존중 경영을 하고 있고요. 네. 우리나라 경영자들도 인간 존중 경영을 해요. 근데 인간 존중 경영이라는 의미나 적용이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은 일 못해도 우리 가족이니까 끌고 네네. 가는 이런 측면이 네. 좀 강하고요. 글로벌 기업들에서는 너무 이제 아주 문제가 있는 직원들 같은 경우는 내보내는 게 그 네. 사람을 위해서도 좋고, 왜냐하면 그 사람이 여기서 부적응자일 뿐이지 인생 자체가 불행한 건 아닌데 네네. 그 동료들한테도 이게 굉장히 그런 사람들 같이 있을 때 하는데 차이가 많이 나고 회사도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빨리 재기를 찾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이제 인간 존중 경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명쾌하게 구분하는 걸 되게 잘 못하는데 네. 그러니까 뭐 무조건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근데 그 폐해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과감하게 이제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새로운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좋은데, 이제 네. 우리가 이제 잘못하는 거는 뭐 12월 30일 날 막 갑자기 차가운 데 나가라고 뭐 한다든지 네네. 이런 걸 잘 못하는 네. 게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C 세션이라는 걸 특별히 하고 있는데, C 받았다고 무조건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 C 중에서도 좀 굉장히 상황이 안 좋은 경우에는 C 세션이라는 걸 하는데 6개월 정도 시간을 줘서 3개월 정도는 특별 코칭을 해서 바꾸고, 만약 3개월 했는데도 전혀 이제 변화가 없다 그러면 그 이제 총 6개월에 3개월이 남았잖아요. 그럼 그때는 이제 3개월치 급여를 지급하면서 새로운 길을 찾게 하고, 한 달 더 지나서까지 못 찾으면 2개월치를 주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상당히 나름대로는 하고 있는데, 그래도 그렇게 나간 직원들은 불만이 있죠. 네. 뭐 좋지 않고. 알겠습니다. 어려운 일이지만 좀 하긴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네. 김수열님께서는 아까 탄력근무 얘기하셨고, 재택근무 같은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택근무. 네. 저는 이 부분은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재택근무가 한때 이제 바람이 많이 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출퇴근하는 시간 어렵고 그러기 때문에 실제 일이라는 게 뭐 어디서는 하면 되지 않냐. 근데 한 두 가지 정도 문제가 저는 있다고 보고 있고요. 첫 번째는 저 스스로가 그러니까 사람이 성실하다는 단어를 쓰잖아요. 네. 성실하다는 단어를 저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자기를 속이지 않는 거, 자기와의 약속을 지키는 거, 이걸 저는 성실하다고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공개적으로 약속을 하면 그 사람과 약속했기 때문에 나는 지킬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제 공개적인 약속은 잘 지키는 편인데, 자기 자신하고 약속은 진짜 지키기 어렵거든요. 내일 아침에 7시에 일어나야 돼. 뭐 운동해야 돼. 근데 다음 주에 뭐 산에 가야 되는데, 이건 이제 안 그럴 이유가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이제 본인이 정말 프로로서 근무 시간에 정말 회사 다니는 것만큼 충실하게 할 수 있겠냐라는 측면 하나가 있고요. 제가 볼 때는. 두 번째는 이제 요즘 점점 더 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혼자서 일을 하는, 물론 거기에 맞는 직종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협업이 점점 더 중요해지기 때문에 협업은 자꾸 만나면서 얘기하고 대화하고 학습하는 부분이 있어서 점점 이제 그 재택근무에 대한 시각이 좀 저는 다르고요. 근데 뭐 얼마 전에 그만둔 야후 사장 같은 경우도, 회장 같은 경우도 굉장히 강력한 재택근무를 반대하는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고, 그래서 요즘 이제 재택근무의 생각이 조금 바뀌고. 알겠습니다. 자, 김동환님께서는 이제 처음에는 이제 회사 성장하던 직원이 직급이 올라가면서 기대에 못 미치는 경우, 그때는 어떻게 해결하시는지?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요. 특히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창업 멤버들은 특별한 그 끈끈한 정 같은 게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를 정이 있고, 이 사람들이 초창기에 기여를 많이 했고 그렇다고 해서 계속 가져간다는 선택을 하면 회사가 성장이 이 정체가 되거나 혹은 더 좋은 인재들이 들어오지 못하는, 그러니까 세상에 이건 선이고 이건 악이고 이런 경우는 없는 것 같아요. 두 개 굉장히 51대 49의 어떤 좋은 점 나쁜 점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판단하느냐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제 늘 얘기하는 게, 강조를 많이 하죠. 회사는 20% 성장한다. 근데 사람 20% 성장 못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처음에는 회사가 이 정도 있을 때 요만큼 계라니까 근데 이 사람은 성장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네네. 회사는 이렇게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는 이 직원이 회사를 먹여 살렸는데 네. 나중에 회사가 직원을 먹여 살린 상황이 되면 이건 서로 불행한 거다. 네네. 그래서 이제 처음부터 이제 그런 상황에 대해서 끊임없이 변화할 수 있도록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도저히 안 되는 상황이 되면은 그때는 이제 사실 이제 사장할 때가 제일 힘든 게 이럴 때거든요. 며칠 뭐 한 달 동안 술 먹고 뭐 잠 못 자고 하는 경우 이런 사람들을 내보내야 될 때. 네.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네네. 이렇게 알겠습니다. 해서. 자, 한종원님께서요. 아래 같은 상황을 보시고 한마디 해주세요. 능력 있는 직원은 큰 소리치고 사장님은 그 직원 그만둘까봐 걱정하고 능력이 부족한 직원은 잘릴까봐 사장님 눈치 보고 과정을 중요시하지 않고 결과만 중요시하는 기업 문화 계속되고 은퇴 시점에 놓인 직원은 사장님 눈치, 바로 밑에 직원도 눈치 보고 연봉 예산 다가오면 내근직 직원은 내세울 게 없어서 걱정하고 외근직 직원은 매출 초과 시 자신감 축전이고 매출 달성이 안 된 직원들은 고개를 숙이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 한마디 해주신다면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는 건 되게 어려운 것 일반적인 같아요. 회사의 풍경을 쓰신 것 같은데 네네. 뭐 회사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네네. 근데 제가 이제 보는 거는 사장님들이 직원 눈치 보면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능력이 있는데 조직을 망가뜨리는 경우, 그다음 마치 이 사람이 그만두면 회사가 당장에 손해를 많이 볼 것 같은 이런 경우에 사장님들이 이제 좀 그 사람 나가면 당장 문제 될 것 같으니까 사장님이 직원 눈치 보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는 순간 회사는 어려워진다고 보고 있고요. 정말 원리 원칙 지키고 좋은 문화가 있으면 좀 어려워지더라도 내가 책임진다라는 생각 갖고 있으면 그런 친구들은 이제 그런 행동을 못 하게 되는 거죠.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어서 한 가지 케이스만 말씀드렸지만 그런 나름대로의 원칙을 지켜나가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최용준님께서 그 지식경영, 인재경영, 행복경영을 조 대표님이 저술한 책에서 기술한 대로 기업경영에서 실천하는 스토리가 참 감명 깊었다고. 이분은 책을 읽으신 것 같아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근데 제가 조금 잘난 척을 하면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제가 이제 하려고 하는 것은 가능하면 실천해 보려고 하는 그런 노력은 조금 하는 편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허성현님께서는요. 지금은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희미해졌고 희망하지도 않는 것 같은데요. 더 좋은 환경으로만 눈을 돌리는 이들에게 한 말씀을 해주신다면. 저도 참 안타까운 게 많이 있고요. 근데 이제 이런 경우는 이제 그 사람들을 탓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 네. 근데 이제 요즘 이제 EBP라는. 다들 왜 대표님한테 한 말씀 해달라고 그래? 다들. 답답하신. 난 처음 그만. 답답하신 거죠. 네, 그러니까요. 답답하신 거죠. 이게 이제 현실이 그러니까 인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진정한 의미에서 사람들을 파고 들어가 보면 요즘 EBP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Employee Value Proposition이라는 건데 직원들이 꼭 이렇게 급여 많이 주고 화려한 데만 꼭 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어떤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NTP 말씀드렸는데 의미와 사명, 그다음에 어떤 진짜 인정받는 거, 발전할 수 있는 거, 뭐 좋은 동료들 이런 것도 되게 많이 찾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또 그런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하면 또 어떤 사람은 돈 보고 더 좋은데 찾아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비전을 가지고 어떤 그 좋은 동료들 때문에 있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 사람들과 같이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김학빈님께서 정부에서는 NCS 기준의 교육으로 방향을 정하고 있는데요. 휴넷의 교육 과목은 NCS와 연계돼서 진행하거나 해당 자격의 수료와 연계되는 과정이 있는지요? 없다면 그런 것과 연계되는 방향을 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이 NCS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인 성향상 정부가 이렇게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하거나 정부가 많이 간섭하는 거는 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고요. 근데 저희 회사에서도 이제 그 NCS나 이런 규정에 맞추면 맞출수록 그 효과성이 올라가면 좋은데 떨어질 가능성이 많거든요. 이랬을 때 이제 NCS를 적용을 많이 하면 정부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는데 그 효과성에 집중하면 떨어지게 되는데 이제 저는 이제 NCS보다는 NF 갑자기 생각하는데 그 국가 직무능력 표준 이런 개념을 해서 이제 앞으로 세상이 이건 이제 조금 다른 이야기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런 것보다는 이제 좀 NCS는 제가 좋아하는 거는 아니고 NQF 갑자기 단어 같은데 뭐냐면 예를 들면 내가 회계사 자격을 시험 봐가지고 자격증 받잖아요. 근데 그거를 내가 휴넷에서 어떤 과목을 들었어 관련 과목을 또 다른 공공기관에서 뭘 또 들었어 국가 인정해 주면서 그걸 국가
그 정보를 데이터를 통합을 시키면 풀처럼 요거 들으면은 그냥 자동차 자격을 주는 아이씨. 그게 이제 그 외국에서는 많이 적용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왜 안 되냐면 성인 교육을 돈을 지급하는 게 노동부에 돈을 지급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교육은 또 국가 그 교육부에서 하고 있으니까 이 두 가지 통합이 안 돼서 저는 너무 안타까운데 요즘은 이제 이걸 뛰어넘는 시기에 왔습니다. 이제 아까 에이테크 말씀드렸는데 요즘은 이제 마이크로 크리덴셜이라고 해서 저희도 이제 그걸 이제 추진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유튜브에 관련 뭘 받고 어떤 신문에 어떤 과목을 받고 그러니까 디지털 마케팅이다 그러면 디지털 마케팅에서 유튜브에 관련된 거 몇 개를 받고 신문을 뭘 받고 일을 할 때 어떤 서류를 썼고 이런 거를 전부 데이터 통계를 내서 더더군다나 이제 블록체인을 통해서 우리 플랫폼을 통해서뿐만이 아니라 뭐 생활수업부나 뭐 대학에서 들었던 까지도 통합이 되니까 그렇게 되셔 이제 그 사람이 트랙이 남으니까 기록이 되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변조도 안 되고 이 사람은 자격증 시대가 아니라 이 사람은 디지털 마케팅 스쿨에서는 10점 만점에 7점이고 뭐 전략에서는 6점이고 이런 것들이 앞으로는 다 나오게 돼 있거든요. 마이크로 크리덴셜이라고 그러는데 이 개념을 저희도 열심히 하고 있고요. 3년 후에는 뭐 그런 올해 이제 저희가 플랫폼 개발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렇게 발전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질문 나왔으니까 정부에서 이렇게 딱딱딱 규정 내리면 제로페이도 있지만 그 안에다 집어넣으려고 그러면 우리나라가 안 맞는 것 같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게 판을 깔아주고 알아서 해봐. 그러면 정말 잘하거든요. 그렇게 판이 좀 바뀌어요. 그렇죠. 자, 김수열님, 그 O2O 서비스가 대세가 되면서 결국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 같은 IT 공룡 기업이 각 분야의 알찬 기업들을 합병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요. 휴넷이 상장되면 국외 또는 국내 대형 IT 기업에 인수될지도 모르겠는데 그런 현실에 대한 대응 방안이나 의견 있으시면 알려주십시오. 일단은 규모를 키워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인수합병을 하는 거, 인수합병을 당하는 게 좋은 거냐 나쁜 거냐는 가치 판단은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떤 회사를 키우고 그 다음에 이제 고객들한테 좋은 가치를 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합병할 수도 있고 합병 당할 수도 있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제 문제는 교육 분야에 있어서만큼은 교육이 다른 분야 다른 것은 사명이거든요. 그렇죠. 사람을 키우는 것에 대한 사명.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의미의 인수합병이나 무조건 성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결이 다를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냥 우리 가치가 있고 철학이 있으니까. 코드가 맞아야 되겠죠. 코드가 맞고 정말 존중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니까 다른 일반적인 산업에 비해서 교육사로는 조금 다르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인수를 통해서 많이 성장을 할 전략을 짜고 있고 근데 저희가 인수되지 않도록 나쁜 건 아니지만 저희 나름대로 철학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저희도 이제 끊임없이 경쟁을 해야 되는 거죠. 준비하고 노력하고. 알겠습니다. 자, 박지현님께서요. 대표님이 생각하는 인재 육성이란 무엇에 중심을 두시는 건지 짧게 말씀해 주신다면. 인재 육성은 저는 사람이 자율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내가 목표 설정하고 내가 주도적으로 그래서 저는 또 이제 성장 마인드셋 어제보다 좋아지는 거 남하고 경쟁하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제보다 조금씩 좋아지는 거 이런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걸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는 거 그게 이제 성장이라고. 알겠습니다. 류환희님께서요. 인간 존중 경영이 그 사람을 해고하기 위한 수단이 되지는 않을까요? 예를 들어 넌 좋은 인재야. 하지만 우리랑은 안 맞아. 인간 존중 경영이 해고 수단이 되지는 않는 거고요. 인간 존중 경영 내에 해고라는 수단이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허서영님께서는 직원이 업무와 직접 관련이 불분명한 공부를 하겠다면 지원하시는지요? 이거는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업무가 딱 관련 있는 것만 공부는 아니거든요. 어떻게 우리 영화보다도 창의력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뭐 영화 보고 한 것도 학점 인정해주고 책도 뭐 자기 분야 전혀 관련 없는 예를 들어서 뭐 옛날에 뭐였죠 만화 같은 거 미생도 그렇고 뭐 처바방, 스시왕 이런 것도 회사 돈으로 다 사서 주고요. 저는 공부라는 게 딱 1:1로 매칭만 된다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생각을 할 수 있고 뭐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으면 공부죠. 최영주님. 면접 시는 핵심 인재 S급, A급으로 판단되어 기대감을 갖고 뽑았는데 실제 일을 시키는 분이 C급 직원일 경우 아까 그건 이제 이런 직원들이랑 개성과 성장을 위한 특별 비책이 있는지요? 저희 회사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저는 이제 공부는 되게 많이 시키니까 요즘 112 미팅이라는 걸 팀장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112 미팅은 뭐냐면 일주일에 자기 밑에 직원 1명하고 1시간 동안 대화하는 거거든요. 저도
저희 이제 본부장들하고 이제 또 제가 특별히 관리하는 특정 팀장들하고 해서 한 10명 정도를 일주일에 1시간씩 하거든요. 지금 직원이 300명 정도 되죠? 300명 정도, 직원 300명입니다. 근데 저는 굉장히 바쁜 편에도 불구하고 한 10명 정도는 일일 미팅을 하거든요. 근데 어쩔 때는 집중적으로 리더십 코칭을 하기도 하고, 어쩔 때 업무를 해결하기도 하고, 어쩔 때는 그냥 인간적인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랬지만, 일단은 이렇게 자꾸 만나서 하는 게 중요할 거예요. 요즘 이제 조금 더 말씀드리면, 성과평가라는 것이 연말에 가서 성과평가 한 번 하면서, 너는 A야 B야 하면서 뭐 보상해주는 이쪽인데, 요즘 성과평가 많이 바뀐 게, 절대평가로 바뀌고, 그 다음에 수시평가로 바뀌고, 평가의 목적 자체가 최종적으로 평가에서 보상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코칭과 육성, 코칭과 육성을 통한 성과 창출로 바뀌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시로 만나서 계속 대화하고 얘기하고 코칭해주는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한종훈님께서 회사는 오너가 만든다. 회사는 직원들이 만들어간다. 어디 한 표를 던지실 건지요? 같이 만든다. 자, 한종훈님께서 또 이제 퇴사 직원이 재입사를 원한다면 등용을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등용을 시킨다면 기준은 무엇인지? 저희는 오픈을 해놓고 있고요. 네. 실제로 나갔다 와서 굉장히 잘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다시 들어오겠다 해서 다 받지는 않고요. 굉장히 그 전에 있었던 평판이나 그런 걸 통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오픈은 해놓지만 굉장히 엄격하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성공 케이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자, 오늘 Q&A 또 끝나려고 했는데 또 최영 중에서 요청사항인데요. 조 대표님 책 행복하게 성공하라. 그다음에 이분은 아주 팬인 것 같아요. 혹시 동원되신 분 아니죠? 모르겠습니다. 네? 직원 아니세요? 직원? 이름이 익숙한 것 같은데. 직원 아니겠지? 네, 조 대표님 책 행복하게 성공하라 절판인데 추가 발행 요청드립니다. 그동안 기업 임원분들께 이 책 선물 많이 했는데 기업 경영에 머리 아플 때 읽으면 도움된다는 반응이 좋아서요. 이 절판이 됐나 보죠, 이 책이? 이 책은 그냥 영어로 번역한 행복한 경영학이 번역한 건데요. 구감 혼용인데 이 책보다는 이왕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15주년 그 책을 10권으로 정리해서 편집을 해서 이번에 최근에 나왔거든요. 근데 저는 그 책은 정말 자신 있게 권유할 수 있는 게 제가 3,000시간을 책을 써서 그 3,000시간을 정리한 거를 이제 3,000개의 행복한 경영 이야기를 10개 주제별로 분류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15주년이 돼서 촌철 활인이라는 제목으로 10권짜리 전집을 냈거든요. 그걸 선물하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네. 자, 오늘 질문하신 분 중에서요, 김종환님하고 한종호님, 그 다음에 최용준님, 요 세 분은요, 저희 스태프 이메일 주소로 이름, 주소, 핸드폰 이메일 보시면 저희가 요 행복컴퍼니 휴먼의 스토리 욕책 사인한 책 드리겠습니다. 오늘 대표님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토크 하시니까 이제 컨디션이 올라왔어요. 약간 올라오지 않았어요? 약간? 아픈 거 없어졌습니다. 한 10시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이 토크가 좀 그런 게 있습니다. 네. 어떠세요? 지금 오늘 이렇게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네. 정말 좋은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아까 좀 약간 잘난 척을 하면 경영 부분, 리더십 부분, 자기 개발 부분 이런 것들은 상당히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공부하고 실천을 해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욕심은 진짜 한 30명 모아서 하루에 10시간 정도를 경영과 리더십과 자기 개발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도 하고 얘기도 하고 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고 싶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문제잖아요. 그래서 언젠가는 그런 걸 좀 해보고 싶은 욕심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대표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고 마치는 걸 하죠, 오늘. 네. 처음 해봤는데요. 재밌고요. 그 다음에 관심을 많이 보여주시고 특히 질문해 주시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새롭고 인터랙티브해서 좋습니다. 오늘 제가 공개적으로 많은 이야기를 했으니까 더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이걸로 휴넷 조용탁 대표님과의 대담 마치는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